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6월 항쟁에서 결국 이 6.29 그 항복 선언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민주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뭐예요? 그 이전에 유신 체제와 제5공화국 헌법은 어땠어요? 독재자 헌법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987년 6월 항쟁에서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와중에 있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 이전에 유신 이후에 대통령 간선으로 선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된다라고들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이슈가 민주화 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켰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여야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7년에 그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측면에서 여야 간 이견들이 있었을 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6공화국 그 헌법은 결국 그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이제 직선제로 바꾸는, 그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유신 체제가 등장하기 전인 제3공화국 헌법에 기초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초안.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제6공화국 헌법의 이제 주된 내용을 본다라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에요. 그리고 단임입니다. 중임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 해상권, 이건 이제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독재의 잔재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제도 다시 부활시켰어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관의 임명 절차를 개선했고, 또 헌법재판소를 신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헌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관이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만들게 돼요. 그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이제 기본권, 이것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쪽으로 헌법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져요. 그래서 유권자 78.2%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자의 93.1%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87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87년 체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7년 만들어진 그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87년 체제다라고 부르는데, 한국 헌정사상 가장 안정된 체제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한 번도 헌법 개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일들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7년 체제, 가장 안정된 체제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나오게 됩니다. 독재자는 아니죠. 네. 많은 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갔던 대통령들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 근데 이들 모두는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체제인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을 하신 분들인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제왕적 대통령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제6공화국 헌법에선 대통령의 권한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제약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헌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죠. 어떻게 보면 행정부, 입법부, 동등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를 동등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권위주의 체제 때처럼 권위주의 체제의 대통령들처럼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국회를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국회는 나보다 밑에 있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종속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국회하고 같이 뭐 대화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명령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나 이러이러한 법안 필요하니 국회에서 통과시키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권위주의 체제 땐 그랬거든요. 권위주의 체제에선 대통령은 명령하고 국회는 네! 하면서 따르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선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그리고 이 시기에 국회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통법부였어요. 통법부란 건 뭐예요?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자, 통과시켜 라고 하면 네 하면서 그냥 도장만 찍고 통과시키는 그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국회는.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국회는.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권한도 계속 늘려왔어요. 이제 진짜 명실상부한 입법부로 불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요구하면 법을 만들어 바쳐야 하는 어떤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 국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국회에 대한 이러한 대통령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건전한 국회 대통령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었던 주된 이유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고 대통령이 뭘 하자라고 하면 무조건 네! 하면서 가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하고 여당이 지금 한 편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죠. 절대 안 돼! 노! 반대를 외치는 야당은 항상 여당에 대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적 갈등의 일상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민주화 이후에, 즉 1987년 이후에 크게 성장했다, 크게 발전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진짜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 이제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그 시기마다 나옵니다.
국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10% 미만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네.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화 이후 입법부로서 자리매김하고 굉장히 제도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그러한 국회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국회, 민주화 이후 크게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의 유산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뭔가요? 지금까지 국회가 발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은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국회도 더 좋은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